1번 문제 보겠습니다. 1BTU란 몇 칼로리인가? 여기에서 1BTU라고 하는 것은 물 1파운드를 1화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1BTU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BTU라고 하는 단위를 칼로리로 환산하게 되면 252 칼로리가 됩니다. 단위 변환에 대한 어떤 환산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52라는 값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어떤 화력발전소에서 과열기 출구의 증기압이 169kg/제곱센티미터이다. 이것은 약 몇 ATM인가? 그러니까 기압으로 환산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1기압 같은 경우에는 1.033 kg/제곱센티미터입니다. 거의 1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169kg/제곱센티미터면 그냥 169 기압이다 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정확한 값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 169를 1.033으로 나누게 되면 163.6 ATM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화력발전소의 증기 조건의 고온원이 540도씨이고 저온원이 30도씨일 때 이 온도 간에 움직이는 카르노 사이클의 이론 열 효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열 효율 공식 이타는 1-T 고온, T 저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T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온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1-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섭씨이죠. 그럼 섭씨에다가 273을 더하게 되면 절대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540 더하기 273 저온원은 30 더하기 273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0.627 되기 때문에 62.7%다 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증기의 엔탈피란, 증기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증기 1kg이 갖고 있는 보유 열량을 엔탈피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보시면 절탄기,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급수펌프, 다시 절탄기로 가겠죠. 그래서 절탄기,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기력발전의 기본 열 사이클인 랭킹 사이클에서 단열 압축 과정이 행해지는 기기의 명칭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TS 선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온도 T, 여기는 엔트로피 S다 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은 등온, 온도가 변하지 않죠. 여기도 등온 됩니다. 화살표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등온, 여기는 팽창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열의 변화가 없다. 여기 단열, 팽창 됩니다. 여기는 등온, 압축 되고요. 이 부분은 단열, 압축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랭킹 사이클은 그림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각각 구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보일러 부분입니다. 보일러. 네, 보일러. 물에서 습증기로, 습증기에서 건포화 증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과열기가 됩니다. 그럼 이 과열기는 건포화 증기를 과열 증기로 만들어 주고요. 이 부분이 이제 터빈이 되는 거예요. 터빈. 이 터빈은 과열 증기를 습증기로 바꿔주고 이 부분이 이제 복수기가 되는 거죠. 복수기. 복수기는 습증기를 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 펌프가
되겠다.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단열 압축 과정이 어디냐? 단열 압축 과정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단열 압축, 급수 펌프가 되겠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시게 되면 그림은 랭킹 사이클의 TS 선도이다. A2에서 B 과정은 화력발전소의 어느 과정에 해당되는가? A2에서 B,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그렇죠? 여기는 어디라고 했어요?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고 있는 거죠.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고 있는 구간. 보일러 내에서 등압 가열을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시게 되면 기력발전소의 열사이클 과정 중 단열 팽창 과정에서 물 또는 증기의 상태 변화로 오른 것은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은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그렇죠? 어디? 터빈 구간. 근데 그럼 여기에 있는 증기는 뭐죠? 과열 증기죠. 과열 증기가 과열기에 있는 증기니까 과열 증기가 뭘로? 복수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터빈을 지나면 얘가 뭐가 된다고? 습증기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과열 증기가 습증기로 되는 구간이 단열 팽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화력발전소의 제열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열기는 다시 가열한다는 거죠. 증기를 다시 가열한다. 4번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그림과 같은 열 사이클은 보시게 되면 이 터빈에서 급수를 가열하기 위해 증기를 뽑아내는 과정인 거죠. 이러한 사이클 우리는 재생 사이클이라고 하죠. 재생 사이클. 다음 11번 문제. 고압 고온을 채용한 기력발전소에 채용하는 열 사이클로 그림과 같은 장치 선도의 열 사이클은 여기 보시면 터빈에서 증기도 뽑아냈고 터빈에서 나온 증기를 다시 가열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재열. 여기는 재생. 그죠? 재열, 재생 사이클에 대한 회로도이다. 다음에 12번 문제. 화력발전소에서 열 사이클의 효율 향상을 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열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고압 고온 증기를 채용과 과열기의 설치 맞죠? 절탄기 공기 예열기를 설치한다. 절탄기 공기 예열기는 연료가 연소되고 난 이 배기가스에 남은 여열을 급수를 가열하는 것은 절탄기고요. 연소 공기를 가열하는 것은 공기 예열기인 거죠. 다 열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죠. 재생 재열 사이클을 채용한다. 이것도 열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조속기의 설치라고 하는 것은 조속기는 터빈으로 들어가는 증기의 양을 조절해서 발전기 출력을 조절하는, 즉 발전기의 회전을 조절하는 방법이 설비가 조속기인 거죠. 그래서 열 효율과 조속기는 무관하다. 13번. 중유 연소 기력발전소의 공기 과용률은 대략 얼마인가? 공기 과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과 실제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의 비를 우리는 공기 과잉률이다 라고 하죠. 중유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34번 문제. 공기 예열기 설치하는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공기 예열기라고 하는 것은 배기가스에 남은 여열로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데워주는 것이 공기 예열기입니다. 화로의 온도가 높아져 보일러 증발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매연 발생량이 적어지고 보일러 효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연소율은 감소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공기를 예열하는 것은 연소가 잘 되기 위해서 공기를 예열하는 겁니다.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증기터빈이 팽창 도중에 증기를 추출하는 형태의 터빈, 추기터빈. 그죠? 증기를 빼내는 터빈을 우리는 추기터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6번.
증기압, 증기온도 및 증공도가 일정할 때, 추계할 때, 추계하지 않을 때보다 단위 발전량당 증기 소비량과 연료 소비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증기를 뽑아내면, 즉 추기 터빈에서 증기를 뽑아서 급수하는 데 가열을 한다면 증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증기의 사용량은 증가해요. 근데 우리가 재생 사이클을 이용하는 건 뭐예요?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죠. 열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된 연료량에 비해서 더 많은 열을 얻을 수 있다. 또는 열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증기를 빼내면, 추계하게 되면 증기의 사용량은 증가하지만 연료의 소비량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열 효율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17번 문제. 터빈 발전기의 과속도 시 보호를 위해 비상조속기를 설치한다. 전격 속도의 몇 % 정도에서 동작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는가? 비상조속기라고 하는 것은 조속기는 터빈에 들어가는 증기량을 조절하여 터빈의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보통 2에서 4% 정도의 속도를 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보다 더 많은 속도가 나게 되면 이 증기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게 됩니다. 그게 비상조속기인데 그 범위가 10% 정도가 된다. 그래서 비상조속기는 10%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18번 문제. 60Hz 2극 터빈 발전기의 과속도 트립은 몇 RPM인가? 이때 과속도 트립 전격 회전수는 1.1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에서는 동기 발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럼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가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극수는 2극 120 주파수 60 됩니다. 그럼 3600 RPM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트립 속도는 이 전격 속도의 1.1배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600 곱하기 1.1을 하시면 3960 RPM의 속도에서 비상조속기가 동작하여 증기의 유입을 막는다 라고 볼 수 있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화력발전소의 빈칸 채우는 거네요.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발생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해 소비된 연료의 보유열량 B를 말한다. 공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화력발전소의 효율은 M, H, 860 PT 이거잖아요. 그죠?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발생 전력량을 뭘로? 열량으로 환산한 것과 소비된 연료의 열량, 질량이고 얘는 발열량이잖아요. 의 B를 우리는 화력발전소의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터빈 입구의 엔탈피가 815이고 복수기 엔탈피가 270, 유입 증기량이 300톤일 때 발전기 출력은 75,000kW가 된다. 발전기 효율을 0.98로 한다면 터빈의 열 효율은 몇 %인가? 그림을 그려서 보겠습니다. 얘가 터빈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터빈에 들어간 증기의 열량이 815 kcal/kg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터빈에서 나온 즉 증기의 열량은 270 kcal/kg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실제 이 터빈이 일을 한 것은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얘를. 그러니까 815에서 270을 빼게 되면 545 kcal가 뭘로? 열로? 일을 했다는 얘기, 일을. 근데 이때 증기량이 얼마예요? 300톤이니까 이제 10의 3승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열 에너지가 곱하기 터빈의 효율을 거치면, 그죠?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발전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발전기. 이 발전기를 거쳤더니 얘가 75,000kW가 되더라. 그죠? 시간당 이만큼 되더라 이거야. 맞나요? 그때 이 발전기의 효율은 0.98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러면 자, 얘랑 곱한 값, 즉 발전기 입력은 요거잖아요. 얘랑 얘를 곱한 값, 여기. 그러면 얘를 효율로 나누면 또 여기잖아요. 입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을 효율로 나누면 입력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랑 곱한 거. 545 곱하기 3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2타 t가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75000 맞죠? 얘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860을 곱해야 돼요. 이렇게. 얘 열량이잖아요. 킬로칼로리. 얘도 열량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제 1시간당이니까 아워로 하면 되겠죠. 75000에다 열량으로 바꾼 거를 2타 g로 나누면 얘 두 개가 어떻게 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2타 g가 얼마? 0.98. 98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죠? 이 터빈 효율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터빈의 효율 2타 t는 그죠? 545 곱하기 3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95분의 860 곱하기 75,000 이게 되겠다. 그죠? 100분율로 하면 곱하기 100 하시면 얘가 40.3%다 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공식을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통해서 아시겠죠? 다음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발열량이 5,500kcal/kg의 석탄을 10톤 연소하여 24,000kWh의 전력을 발생하는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거 한번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 2타는 발전에 필요한 연료량과 발열량의 분의 전력을 뭘로? 열량으로 환산한 것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열 효율이, 이게 PT예요, PT.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료의 M, 질량 10톤, 10 곱하기 10의 3승 kg 곱하기 발열량 5,500 분의 860 전력량 24,000kWh 곱하기 100분율 계산을 해보시면 37.5%다 라고 하는 열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되겠네요. 다음에 22번 문제. 화력발전소 1톤의 석탄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전력량은 몇 kWh인가? 이때 석탄 1kg의 발열량은 5,000이고 효율은 20%이다. 공식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요. 2타는 MH분의 860W 이거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발전량을 구하라 이거예요. 발전량 W에 대해서 식을 써보면 W는 860분의 M, H, 2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860 석탄의 질량은 1톤이니까 1 곱하기 10의 3승 발열량 5,000 이고 효율이 20%니까 0.2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1160kWh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만 알면 여러분들 변형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23번 문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발열량 5,000의 석탄을 사용하여 기력 발전소가 있다. 이 발전소의 종합효율이 30%라면 30억
kWh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석탄의 몇 톤인가? 그럼 이 탄은 M, H에 860W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석탄의 질량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럼 얘를 석탄의 양에 대해서 적어보면 M은 H 2타분의 860W가 됩니다. 그럼 얘는 발열량 5,000, 그죠? 하나, 둘, 셋. 곱하기 효율, 발전소의 종합효율 30%, 0.3 되고요. 860 되나요? 곱하기 30억 킬로와트, 30 곱하기 억이면 10의 몇 승인가요? 30억이면 10의 8승 되네요. 10의 8승. 여기까지 단위가 뭘까요? 킬로 그램이죠. 그죠? 킬로 그램. 그러면 요 킬로그램을 뭘로? 톤의 단위로 환산하려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시면 톤의 단위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숫자가 크네요. 172만 톤이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문제 보면 복수기에 냉각수를 보내는 펌프는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터빈이 있고요. 그럼 터빈에서 나온 이 습증기를 물로 바꿔주는 것이 복수기다라고 했어요. 그죠? 얘가 복수기예요. 그럼 복수기에서 즉 이 습증기를 물로 바꾸기 위해 열을 빼기 위해 여기 뭐가 돼요? 냉각수가 필요해져. 그럼 이 냉각수를 순환시켜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펌프가 필요하겠다. 그 펌프를 우리는 순환 펌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은 주로 어떤 손실인가?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열 손실은 복수기에서 일어납니다. 복수기가 보통 한 50%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수기는 표면 복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보일러의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은 보일러에 노가 있겠죠. 노. 이렇게 보일러에 노가 있으면 이 보일러의 노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행벽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순행벽입니다. 순행벽은 보일러의 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28번 문제. 기력발전소 내 보조기 중 예비기를 가장 필요하는 것은 급수 펌프입니다. 급수 펌프는 즉 물이 없으면 보일러 내가 과열이 되고 보일러가 손상을 입겠죠. 그래서 급수 펌프 같은 경우에는 예비기를 항시 구비하고 있습니다. 29번 문제. 보일러 급수 중에 염류 등이 굳어서 내벽에 부착되어 보일러의 열 전도와 물의 순환을 방해하며 내면의 수벽관에 과열시켜 파열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스케일, 이렇게 스케일. 캐리오버는 뭐죠? 증기에 불순물이 포함되는 것을 우리는 캐리오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번. 기력발전소의 탈기기의 설치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탈기기는 급수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라든가 또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탈기기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1번. 발전소 원동기로 이용되는 가스터빈의 특징을 증기터빈과 내연기관을 비교했을 때 옳은 것은 즉 가스터빈의 특징이 뭐냐 봤을 때 평균 효율이 증기터빈에 비하여 높습니다. 가스터빈이 증기터빈보다 효율이 높다. 기동시간이 짧고 조작이 간단하므로 첨두부하의 발전에 적당하다. 2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2번이 맞는다. 냉각수가 비교적 적게 들고요. 설비가 간단하며 건설 유지비가 적고 보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평균 효율이 증기터빈에 비해 높고 용량이 작으며 냉각수가 적게 된다. 건설비 및 유지비가 적게 된다. 그래서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첨두 부하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